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. 자식 키우는 일이 이렇게 긴 일인지. 아들이든 딸이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면 부모 역할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부터가 부모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. 자식이 크면 부모는 조용히 작아지기 시작합니다. 나이 든다는 건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말하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. 아프다고 하면 자식 걱정할까 봐 말 안 하고, 힘들다고 하면 괜히 짐 될까 봐 웃습니다. 그래서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.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날, TV 소리는 점점 커지는데 마음은 더 조용해집니다. 그런 날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. 엄마, 뭐 해?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. 특별한 용건은 없습니다. 부탁도 없고 요청도 없습니다. 그저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은 전화입니다. 그 전화 한 통으로 부모는 하루를 버텨냅니다. 아들은 보통 필요할 때 연락합니다. 딸은 필요 없어도 연락합니다. 그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울립니다. 딸은 묻습니다. 오늘 밥은 먹었는지, 기운은 좀 괜찮은지, 잠은 잘 잤는지. 아들은 묻습니다. 필요한 게 있는지, 도움이 필요한지. 둘 다 고맙지만 마음이 약해진 날에는 딸의 말이 조금 더 깊이 남습니다. 아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딸은 감정을 안아줍니다.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해결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걸 딸은 본능처럼 알고 있습니다. 병원 가는 날은 괜히 발걸음이 느려집니다. 아들에게 전화하려다 끊습니다. 바쁠 것 같아서요. 그리고 딸에게 전화합니다. 엄마 혼자 가도 돼.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. 딸은 올 거라는 걸 딸은 기억합니다. 약 먹는 시간, 병원 예약 날짜, 좋아하는 반찬. 아들은 큰 일을 기억합니다. 딸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하루를 기억합니다.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. 그 하루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, 그건 생각보다 큰 위로입니다. 이제야 알겠습니다. 나이 들수록 딸이 고맙다는 말의 의미를. 그건 딸이 더 잘나서가 아니라 더 가까이 와주기 때문이라는 걸. 명절이 끝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지면 괜히 더 허전해집니다. 아들은 인사를 하고 돌아가고 딸은 부엌에 남습니다. 엄마, 이건 내가 할게. 그 뒷모습을 보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. 결혼을 해도 딸은 여전히 친정을 집이라 부릅니다. 아들은 방문객이 되고 딸은 여전히 식구로 남습니다. 그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
조금씩 크게 느껴집니다. 아들은 부모가 늙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괜찮다고 믿고 싶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하지만 딸은 다릅니다. 딸은 부모의 늙어감을 함께 받아들입니다. 흰 머리도 느려진 걸음도 자꾸 잊어버리는 순간도 자연스럽게 곁에 둡니다.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닙니다. 혼자 남는 것입니다.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.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. 그때 딸이 말합니다. 엄마, 아빠는 아직 내 사람이야. 그 한마디가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. 이 이야기는 아들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. 아들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느라 표현이 서툴 뿐입니다. 딸은 부모의 인생을 자기 삶 안에 들여옵니다. 그 차이가 노년에는 더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. 젊었을 때는 자식 농사의 성적표가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. 자식 농사의 성적표는 외로운 날,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느냐라는 걸. 오늘도 전화기를 한 번 더 봅니다. 벨이 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. 엄마, 나야. 그 한마디가 이 하루를 다시 살게 합니다. 나이 들수록 아들보다 딸이 좋다는 말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. 아들은 등을 받쳐주고 딸은 마음을 안아줍니다. 그리고 노년에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해집니다. 최종 엔딩 자막. 딸은 자식이 아니라 노년의 인생 동반자다.